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김상현 에세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파트 3. 무엇이 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하루는 무척이나 센티해져서 조용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동시에 이내 감정은 화로 물들었습니다. 센티했던 감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드라이브를 가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두고 갔던 설거지 거리를 보면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며 내 하루를 망친 걸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이라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다고 하기엔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온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았고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 나를 괴롭히던 일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고 씩씩거려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건 그냥 어쩔 수 없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두고 화를 내고 네 탓이네, 그것 때문이네 하고 화를 내봤자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삶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행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기분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틈 사이로 좀 더 행복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탓으로 틈을 메우지 마세요.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삶을 좋아했고 일로 얻어낸 성과에 뿌듯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해낸 것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은 것들이 진짜로 잘 됐을 때의 쾌감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살아야 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생겼으니까, 꿈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었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명분들이었죠. 하지만 스스로 다독이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편이라 미루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로 여기며
놀고 먹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 마감이라거나 콘텐츠를 발행하는 일, 미팅을 준비하는 일 등 끝까지 미루고 미루다 도저히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고, 항상 턱끝까지 차오른 마감 기한을 보며 다음부턴 진짜 미리미리 하자고 생각만 하는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무엇이든 어려웠습니다. 명분은 자꾸 생겨도 천성을 이기는 데엔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타고나길 부지런해서 무언가를 미리미리 하거나 재빠르게 해내는 사람들에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놀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태어났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평소 원래 그렇다는 말을 싫어하긴 하지만 정말로 인간은 원래 계속해서 편하고 쉬운 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발전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큰 돈을 벌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 가령 가만히 누워있거나 내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들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에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과 다르게 실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발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룹니다. 지금 하더라도 내일과 오늘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생각. 만약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하는 기우.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의 근본인 귀찮음 때문이겠지요. 조던 피터슨의 말 중 첫 문장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된다. 원치 않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명분을 쌓는 일의 연속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덤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 테죠.
여기서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 발전하고 잘 보이고 싶은 것. 선택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러니 결과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나쁜 삶이다, 게으르다라고 말할 순 없을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기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편안하고 쉬운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 후회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과 응원이 우리를 더욱 나은 것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으니까요.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친 팬데믹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었고 함께 온 경제적인 타격은 이거 진짜 망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지나갈 거야 분명 이라는 다짐으로 꾸역꾸역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적자를 보다 보니 어느새 이겨내보자는 생각도 더 이상 들지 않았고 어쩌면 이대로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힘들었던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가 되었고 다행히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무기력을 극복해내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불행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저는 정말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행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불행에 먹이를 주고 힘을 준 건 나였을 테니 불행이라는 녀석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이 불행이 좋아하는 먹이를 더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인상 깊게 본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만큼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무너지게 되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역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부단한 인식과 내뱉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날 힘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불행을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과 순간들은 갑작스레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릴 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한한 긍정 속으로 빠뜨리는 것. 어쩌면 다가온 불행과 힘듦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만의 패턴 만들기. 정신과 건강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과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몇 주간 복용하게끔 했더니 심리적 불안과 상실감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 올리려면 신체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 삶의 루틴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평소엔 눈을 뜨자마자 씻고 출근을 해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 삶의 루틴을 바꾼 후 아침에 무작정 나가 10km를 달리고 기력이 남으면 웨이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면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취침 시간은 자연스레 빨라졌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엔 밤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새벽 3, 4시까지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게 자다 보니 당연히 다음 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은 이러한 첫 번째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가장 좋은 처방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규칙적인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운동 하나로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한 저는 이미 가장 큰 일을 해냈네. 다음 목표들은 더 쉬우니까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건 모두 불행이 불러온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움직였고 차오르는 마음이 불안을 위축시켰고 위축된 불안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처방 중 하나는 햇빛을 많이 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셈이지요. 달리기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달리기를 하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리너스 하이는 일정 시간 달리는 중 머리가 매우 맑아지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 상태가 헤로인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투약한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중독적이라고 합니다. 힘든 순간과 불행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이 찾아온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땀을 흘리고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이것만으로도 힘든 순간을 이겨낼 큰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움직임을 포함한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벗어나고 싶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서 들이키는 술 한 잔, 나태한 삶의 패턴, 모든 걸 놓아버리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힘듦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 나를 지키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건 결국 내 마음가짐과 나뿐입니다. 기록하기. 기록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록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은 빠른 속도로 흐르며 금세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가만히 10분간 앉아 있더라도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금세 가득해지는 걸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생각만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놓치기 십상이니까요. 기록을 한다는 건 이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불안한 상황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쭉 적곤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적기도 하고 문장 형태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몇 가지 연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써내려가며 이미 마음을 토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을 때엔 그런 생각과 고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테고 생각 속에선 거대했던 것들이 막상 기록을 통해 꺼내놓고 보니 불안이라는 녀석이 고민과 상황을 부풀려 놓았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일들, 지나간 일들은 후회해도 돌이키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불행해서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백을 하고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고민 없이 먹는 것처럼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제가 겪은 한 가지 교훈은 도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끓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끓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지요.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